자,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혁명 그 한가운데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그냥 뭐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망할 뻔했던, 진짜 재앙에 가까웠던 실패,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초당 2테라바이트.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맞아요. 우리가 눈 한 번 깜빡 하는 그 사이에 FHD 영화를 무려 400편이나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게 지금 AI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의 속도인 거예요. 이 기술의 이름이 바로 HBM, 고대역 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D램 칩을 뭐랄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메모리랑은 그냥 차원이 다른 말도 안 되는 속도를 내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엄청난 HBM 기술 분야에서 최강자가 누구냐?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시장을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성공을 거둔 회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산 직전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SK 하이닉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이건 뭐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작부터가 순탄치 않았어요. 후발주자로 겨우 시작했는데 국가적인 금융위기, 그 IMF를 온몸으로 얻어맞았고요. 결국엔 진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시죠. 1983년에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IMF 위기 맞고 그룹에서 분리돼서 하이닉스가 됐죠.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부도 위기, 심지어 경쟁사한테 헐값에 팔릴 뻔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 모든 시련을 다 견뎌내고 나서야 2012년에 SK그룹을 만나면서 정말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니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게 1994년 자료거든요. 이때 벌써 현대전자는 기술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거죠. 회사의 운명을 정말 송두리째 뒤흔든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빅딜이었습니다. 당시 경쟁사였던 LG 반도체랑 말 그대로 강제로 합병을 당한 거죠. 당시 정부가 외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도체 회사들을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시장 4위였던 현대전자가 6위였던 LG 반도체를 흡수하는 모양새가 됐죠.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뒤에는 정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당시 구자경 LG 명예회장님이 남기신 이 말을 보면 그 쓰라린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잘 키우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빼앗겨 버렸다는 그 아쉬움이 절절하게 묻어나죠. 그리고 이 빅딜의 결과는요, 재앙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구체가 합쳐지면서 새로 태어난 하이닉스는 그야말로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됐고 결국 2001년에 그룹에서 분리되자마자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맙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요, 이 고통스러웠던 통합의 경험이 훗날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 있던 회사가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구원투수가 아니었어요. SK그룹은 하이닉스의 재무제표, 그 숫자 너머를 본 거죠. 이 수많은 위기를 버텨낸 그들의 끈기, 그 잠재력을 본 겁니다. SK의 품에 안기면서 하이닉스는 드디어 생존을 넘어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베팅에 나선 거죠. PC용 D램 대신에 모바일 D램에 집중하고 미래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특히 2021년에 무려 90억 달러를 들여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건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박정호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인수가 우리 낸드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D램에 비해 약점으로 꼽혔던 낸드 사업의 경쟁력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몸에 새겨진 생존의 DNA가 어떻게 AI 시대의 최고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바로 HBM 신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시작이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하긴 했는데 시장이 완전히 외면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거죠. 기술은 좋은데 너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고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고객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HBM 개발 부서가 회사 안에서 오지,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를 못 보는 저 외딴섬 같은 곳이라고 불렸대요. 하지만 수없이 파산 위기를 넘겨온 SK 하이닉스에게는 다른 회사에겐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끈기였죠. 그들은 굳게 믿었어요. 고성능 컴퓨팅 시대는 무조건 온다. 그때를 위해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으면 결국 최고의 제품을 만든 회사가 이긴다.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통해 온몸으로 체득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AI 시대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시장에 HBM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1세대 HBM의 상업적 실패를 딛고 HBM2E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더니 HBM3로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이고 HBM3E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HBM4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숫자, 초당 2TB라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를 현실로 만들면서 그 오지에 있던 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적 도약의 바탕에는 원팀 스피릿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나온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IMF 위기 때 LG반도체랑 강제로 합병됐을 때 서로 다른 조직,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섞여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디램 설계, 공정, 패키징 부서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협력하는 DNA가 몸에 각인된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 거죠. 이게 바로 SK 하이닉스 성공의 진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한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술의 확실한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는요, 그냥 위기를 극복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 자체를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무기로, 그 고통의 경험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으로 바꿔버린 위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위기가 어쩌면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요.